지금까지 보셨던 과정으로 저는 이 사이트를 하루 만에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로 외국계 회사에서 이커머스를 담당해온 이커머스 전문가이며 현재는 인공지능과 챗 GPT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한이룸입니다. 안녕하세요. 곧 이룰 예정인 한이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주로 이커머스 일을 오랫동안 많이 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커머스를 업무적으로 어떻게 혁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챗 GPT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떻게 업무 자동화를 하고 좀 더 퍼포먼스 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했던 첫 번째는 이커머스 형식을 파괴하고 월 1,000만 원 벌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커머스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쇼핑몰의 여정이 굉장히 지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접속을 하고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고,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면 또 배너가 뜨죠. 배너가 뜨고 제품 리스트가 보여주고, 상세 페이지가 들어가고, 장바구니에 넣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로그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제 프로세스를 타는 이 과정 자체가 저는 굉장히 지루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이 여정이 굉장히 생각보다 복잡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마다 반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여정을 분석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여정을 분석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그 힘든 이유는 일단 쇼핑몰의 대부분 자사몰들의 모수가 굉장히 작아서 특정 패턴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들이 이 일반적인 여정으로만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변수의 상황들이 꼭 발생을 합니다. 충동 구매 같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패턴으로 인식하지 못할 그런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여정을 통해서 뭔가 전환율을 올리고 매출을 더 발생시키는 거는 사실은 의도는 굉장히 좋으나 일반적인, 그리고 저희처럼 작은 기업들은 효과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커머스에 많이 집중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이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퍼포먼스 마케터, 그다음에 세일즈 매니저들도 이런 쪽에 역량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요. 저 역시도 이쪽에 대부분 비즈니스를 할 때 포커스를 두고 역량을 많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프로세스에 회의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요. 저는 갑자기 든 생각이, 이 쇼핑몰이라는 이 정형화된 플랫폼이 과연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 플랫폼의 틀을 한번 깨보고 싶다는 생각들을 늘 했어요. 근데 사실 엄두가 안 났죠. 그리고 제품의 리스팅이 되고, 그 다음에 한 프레임 안에서 브랜드가 있고 제품에 여러 개가 있으면서 그 자체의 브랜드의 군집이 되지 않고 제품 하나 자체가 브랜드가 되고, 그 자체가 소비자들한테 셀렉이 되고 판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지루한 여정들이 다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고, 랜딩 페이지 하나만 만들고 거기에 결제가 바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 1,000만 원이라고 처음에 제가 어그로 아닌 어그로를 끌었습니다만, 사실은 완전히 어그로라고만 볼 수 없는 게, 우리나라로 번역된 책에 연 10억 버는 방구석 비즈니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데니얼 모런이라는 그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간 번역이 약간 너무 좀 어그로성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좀 없어졌는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데니얼 모런에 따르면 3에서 5만 원짜리 제품을 하루 20개에서 30개를 팔 수가 있고, 그런 제품이 3개에서 5개만 있으면 연 10억이 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월 1,000만 원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아주 사실은 이커머스에서는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단정져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매출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놀라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매출에 대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계획을 세운 거 보면, 객단가가 5만 원짜리 제품을 하루에 5개를 팔고 판매일 수가 20개가 되면 당연히 500만 원이 되겠죠. 객단가 7만 원짜리가 판매 수량 5개가 되고 판매일 수가 15일이 되면 525만 원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총 35일이 되는데, 그냥 한 5일 정도는 좀 중첩돼서 팔고, 각각의 제품을 한 20일, 15일만 팔면 매출이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순이익적인 부분에서는 또 많이 빠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월 1,000만 원이라는 의미적인 매출은 사실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가능한 부분을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실제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제가 이
이런 생각들을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서 가능해졌던 이유는 이 랜딩 페이지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됐고요. 여러 가지 노코드 툴을 활용하고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툴이 디벨롭 되면서 제가 너무 속 시원하게 이제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챗 GPT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획적인 부분, 이미지라든지 그다음에 카피, 기획 부분을 많이 위임을 할 수가 있어서 또 상대적으로 빠르게 시간이 줄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챗 GPT나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나 뭐 미드저니 같은 이미지 크리에이터 해주는, 그렇게 서포트 해주는 솔루션, 그리고 노코드 툴이 아니었으면 저도 이걸 엄대를 못 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는 곧 뭐냐면, 우리도 이제 혼자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커머스를 좀 더 역량 있게 끌고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좀 더 시간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부터는 제가 실제로 어떻게 이 페이지를 기획을 하게 됐고, 어떻게 세일즈를 일으켜 나가는지, 그 다음에 뭐 이미지 생성이나 컨셉은 어떻게 잡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 GPT를 통해서 어떤 제품을 판매할지, 그리고 어떤 상품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GPT한테 물어보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처음에 GPT한테 물어봤죠. 안녕, 나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상품을 찾고 있어. 나는 제품을 쇼핑몰에서 판매하지 않고 랜딩페이지에서 바로 판매하는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려고 해. 도와줄 수 있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뭐 일반적인 내용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되고요. 일단은 내가 그 상품을 만들려고 했던 거는, 일단 특정 카테고리를 한정 짓진 않았는데 그 겨울 시즌 상품들을 원했어요. 이미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도 있고 해서 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판매가 제일 잘 되는 상품들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뭐 제가 의도하는 방법을 그냥 쉽게 주루루 그냥 썼습니다. 크게 뭐 그 유별난 프롬프트를 만들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GPT가 이렇게 조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 전문가한테 이제 겨울에 인기 있는 상품을 조사를 하도록 이제 시킨다고 이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일단 우리나라의 어떤 팔리는 상품도 이제 일반적으로 조사하기가 좀 쉽지만, 좀 미국에 잘 팔리는 제품을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미국에서 잘 팔렸던 제품들을 이제 추천을 해줬고요.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겨울옷, 그 다음에 겨울에 그 굉장히 특징적인 디바이스도 있죠. 뭐 스노블로어, 그 다음에 뭐 일렉트릭 블랑켓, 그 다음에 슈 드라이어, 뭐 이런 것들은 뭐 누구나 좀 생각할 수 있는 거긴 하죠. 그리고 등등등등 이렇게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을 다시 했는데요. 일단 또 제가 또 질문을 했던 거는, 일단 이런 제품 중에 스토리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따뜻한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뭐 사무실의 슬리퍼 같은 얘기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더 좀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5개만 더 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추천해 줬는데 아주 또 유별난 제품들은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골랐던 거는, 일단 그 슬리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슬리퍼가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기에 좀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요. 일단 GPT가 나름대로 이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주르르 만들어 줬고요. 일단 이 슬리퍼를 좀 더 우연적인 섞이고 근데 연예인 설레임까지 좀 섞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좀 내용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미드저니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각각 씬 형태로 좀 구성을 해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씬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쉬운 사무실, 그 다음에 뭐 지호의 관찰, 뭐 이런 것도 있죠. 지호의 계획,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씬 형태로 다 구분을 해줬거든요. 이래야지 이제 어떤 이미지로 만들기가 좀 편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를 좀 알려달라고,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좀 알려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프롬포트를 만들어줬는데 원래 이게 사실 미드저니에서 이렇게 적합한 프롬포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구성이 됐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일단 저는 약간의 황당함, 유머, 병맛을 좀 섞어달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토리를 좀 더 다시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좀 약간 병맛 요소를 섞어서 만들어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어떤 얘기, 그 슬리퍼는 뭐 무려 3배의 크기로 만들었다, 뭐 추운 발 이거 신어봐,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만들어줬는데, 일단은 이렇게 뭐 주루주루 얘기하면서 좀 개선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걸 일단 씬으로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미드저니 프롬포트를 영어로 이렇게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문제가, 이게 사실 미드저니에 아주 적합한 프롬포트는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프롬포트이기 때문에 이게 미드저니에서 막상 그리면 워킹을 잘 안 할 가능성이 커서, 제가 그 미드저니의 그 가이드라인을 다시 이렇게 학습을 시켰습니다. 미드저니가 여기 그 프롬프트, 미드저니에 이 가이드 매뉴얼들이 다 있거든요. 이 URL을 참고시켜 가지고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웹파일럿, 지금은 이제 빙이 나와서 필요가 없는데 제가 할 때만 해도 웹파일럿이 이제 최선이었기 때문에 웹파일럿으로 학습을 해서 이 친구가 기특하게도 그 굉장히 잘 미드저니의 프롬포트를 뽑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미드저니에 최적화된 프롬포트를 만들어줬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저희가 스토리텔링에 대한 구성은 1차적으로 일단 끝나긴 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그 미드저니라는 그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그런 어떤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사용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디스코드라는 그런 앱 안에서 동작을 하는 이미지 크리에이션을 해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용하시면 다양하게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단점은 유료고요. 유료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미드저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유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미드저니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GPT한테 물어보지 않고 하나 생각했던 거는, 일단 이 전체적인 느낌을 50년대 카툰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0년대 약간 이런 촌스러우면서도 약간 웨스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느낌의 어떤 그런 웹툰을 만들고 싶었는데, 일단 테스트로 먼저 만들어 봤는데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만들어져 가지고 미드저니 이렇게 4컷을 기본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네, 약간 범죄가 예상이 되는 이런 오더를 내렸는데 잘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약간 로맨스 씬으로 만들고 싶어 가지고 똑같이 요청을 했더니 뭐 이런 식으로 잘 나오긴 합니다. 뭐 약간 낑하긴 하죠. 이렇게 잘 만들어졌고요. 이런 것들을 내가 9개의 패널로 나눠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걸 했던 이유는, 원래는 처음에 의도는 이렇게 컷신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말풍선 형태만 붙여가지고 재밌게 구성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스토리텔링을 얘가 잘 만들어주면.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요청이 들어가는데, 사무실이고 커플이고 행복하고 겨울이고 대화를 나누고 슬리퍼가 있고 9개의 패널로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요소들이 나왔는데 전체적인 느낌이 아주 나쁘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의도했던 그런 내용으로 미드저니를 생성시키기에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어려웠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계속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잘 구성하면 이런 식으로도 스토리텔링이 가능할 것 같긴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 슬리퍼라는 내용하고 연관짓기가 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 슬리퍼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서 실제로 이 웹툰에 같이 포함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미드저니는 좋은 게 해당 이미지를 포함해서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포함을 했더니 재밌게도 이런 식으로 슬리퍼를 포함한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슬리퍼 그림이 완전히 완벽하게 똑같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재밌게 이런 식으로 이제 슬리퍼를 가지고 있는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하다가 이제 제가 결국에 이제 메인 페이지로 그린 이미지가 이 이미지인데요. 이게 이제 이미지가 막상 만들다 보니까 그 제가 요구했던 그 어떤 그런 느낌의 스토리텔링으로 완벽한 이미지가 만들기가 힘들어서,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한 게 이 이미지를 가지고 스토리를 제가 거꾸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애드립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어설프죠. 굉장히 B급 감정이 더 느껴지게, 뭐 진짜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뭐 여러가지 전체적인 이 슬리퍼를 넣음과 동시에 전체적인 어떤 이렇게 괜찮은 이미지들을 뽑아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됐고요. 이런 이미지들도
계속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렇게 이미지가 이야기거리가 되게끔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됐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것들 뭐 괜찮게 나오기도 하지만 뭐 전혀 이렇게 생뚱맞게 이미지가 나오기도 해서 어렵고, 이건 약간 16대 9 프레임으로 한번 넣어봤고요. 이런 형태도 지금 베리에이션을 했더니 약간 이렇게 어떤 신발 매장에서 신발을 고르는 느낌의 이런 씬들이 좀 나와줬어요. 이게 이제 보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점원인지 막 헷갈리죠. 이미지가 이제 마음대로 막 그려지다 보니까 이렇게. 근데 약간 제가 생각했던 이런 느낌들이 조금씩 와가지고 뭐 이런 느낌들, 이거는 이제 제가 쓰지 못했던 건 슬리퍼는 하나도 안 나오고 이제 이런 일반 신발만 나와가지고 쓰지 못했지만, 약간 이런 느낌들, 어쨌든 신발 가게에서 흥정하는 느낌들의 이미지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점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제가 썼던 이미지가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조금씩 베리에이션을 해가면서 디테일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식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런 것들은 크게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좀 시도를 했습니다만 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뭐 실제 이미지랑 달라서 실제 제가 업로드한 이미지랑은 좀 달라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좀 혼동을 줄 수 있겠더라고요. 재미 요소는 이런 것도 좀 다르게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렇게 효과가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들을 여러 가지로 올리면서 테스트를 했고, 결국엔 이렇게 웹툰 이미지의 코믹북 형태로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여기서 두 번째로 픽업해서 고른 이미지가 이거거든요. 약간 흥정이 잘 되고 있고 여자는 뭔가 사고 싶어서 설레는 느낌의 이미지를 약간 줘서 이걸로 또 이미지를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최종 픽업을 했고요. 이거 제가 픽업한 이미지 좀 줌인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하고 베리에이션도 많이 해보고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골랐던 이미지고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어색하죠. 수정을 가했고 좀 다른 식으로 좀 해볼까, 약간 사무실에서 이렇게 약간 스토리텔링, 원래 이제 서연이 의도했던 스토리텔링을 좀 해보려고 다시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느낌이 좋긴 했는데 시간이 좀 너무 없어가지고 이런 쪽으로는 하진 못했어요. 근데 다음에 아마 어떤 이미지를 만들 때 이런 식의 약간 디지털 아트의 느낌을 줘서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보여줬고요. 이것도 시크한 이미지의 어떤 여주인공의 좀 느낌을 주고는 싶었는데 너무 클로즈업 돼가지고 약간 느낌이 좀 달랐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약간 신발에 좀 포커스 해가지고 줌인을 해달라고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느낌은 괜찮죠? 근데 여기에 제가 원하는 완벽한 그 슬리퍼를 신기기는 좀 어려워요. 그게 합성이 완벽하게 되진 않아서 이런 지금 아직 미드전이나 이런 수준이 완벽하게 디테일하게 되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스토리텔링을 해서 대화하는 씬 이런 것도 넣어봤는데 전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이런 씬들은 되게 잘 만들어져요. 이렇게 애니메이션 씬 같은 것들은 이거는 조금 약간 기괴한 상황을 연출해보고 싶어가지고 도전했는데 너무 기괴하기만 하고 약간 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이것들은 다 패스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발 신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약간 몽환적인 만족한 느낌의 이런 컷들을 좀 만들어 봤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괜찮죠. 이렇게 씬으로 좀 쓰기에는 괜찮은데 여기 안에 이제 슬리퍼를 넣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고 시간이 더 있었으면 가능했을 것 같긴 해요. 좀 테스트 여러 번 하면 그 슬리퍼가 아주 자세히는 안 보이더라도 약간 이런 느낌만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챗 GPT에서 오더를 했던 그 원한대로 하기에는 제가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 50년대 웹툰의 느낌으로 좀 더 각색을 했고요. 그렇게 각색을 해서 이제 카피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붙이고 그런 과정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상품을 어떻게 찾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겨울 슬리퍼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제가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었던 거는 이 도매 사이트고요. 도매 사이트인데 뭐 우리나라에서 너무 유명한 도매매라는 사이트죠. 사실은 여기에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거나 아니면 상품적인 메리트가 있거나 하진 않을 수 있는데 일단은 가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빠르게 시작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위탁 판매이기 때문에 제가 재고를 가지 않아도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입니다. 여기서 저는 겨울 슬리퍼라고 검색을 했고요. 검색을 해가지고 일단 여기서 이제 제가 가장 괜찮아 보이는 제품들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검색을 해서 찾았고요. 물론 이제 실제 세일즈를 일으킬 만한 것들을 하려면 여기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찾으면 실패할 확률이 좀 있고요. 여기서 저는 일단 하루 만에 이 사이트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가장 심플하고 빠른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뭐 지금은 조금 뒤에 밀려가지고 일단 두 번째 나오긴 하는데요. 여기에 검색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매가 개런티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제가 찾은 슬리퍼가 나오질 않네요. 일단 빠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이 슬리퍼입니다. 이게 처음엔 제가 봤을 때는 리스팅이 좀 위에가 있었는데 이 재고가 많이 빠지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게 6,900원짜리 제품이고 이렇게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좀 어려웠던 게 이 제품이 상세 설명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도매매의 제품들이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아주 열심히 만드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들하고 이런 옵션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해서 이미지 몇 장이고 뭐 특장점이나 디테일이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만 가지고 구성을 해야 되고요. 이게 실제로 이 정도밖에 설명이 없으면 구성하기가 좀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대부분 쇼핑몰들이 이걸 다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되게 메리트가 적어진다고 봤고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디벨롭을 하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변화를 좀 줬습니다. 이번에는 그 제가 털실내화를 골랐잖아요. 그 털실내화가 정말 판매할 만한 제품인지, 그다음 판매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품인지, 실제로 잘 팔린 제품인지, 타이밍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데이터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셀러분들이 키워드를 많이 분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키워드 분석할 수 있는 사이트는 되게 많아요. 네이버뿐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또 연관 키워드까지 분석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은데 어찌됐건 이 검색어 트렌드를 보면서 실제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구매할 고객들이 언제 이거를 검색을 많이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세일즈임에도 불구하고 이 키워드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유는 네이버라는 그 포털에서 검색률이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높고 그 검색어를 통해서 사실 구매가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이버 트렌드에 대한 검색을 하는 게 적중도가 가장 높긴 합니다. 뭐 구글도 요새 많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다른 서드파티로 막 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키워드들도 있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무료고 이런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로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 데이터랩.naver.com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바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털 슬리퍼를 입력을 하시고 뭐 연관돼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어요. 겨울 슬리퍼, 뭐 털 실내화, 여기 이미네요. 뭐 이런 식으로 유사한 키워드도 같이 넣어가지고 유관도에 따라서 이게 트렌드가 굉장히 좋은지 나쁜지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일간으로 볼 수도 있고 월간으로도 볼 수 있고 이게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 이게 키워드 트렌드를 볼 수가 있죠. 그다음 연령대를 볼 수가 있는데 본인이 제품을 타겟 세그먼트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걸 구분해서 보는 게 좋긴 해요. 일단은 저는 그냥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보면 굉장히 이 제품은 시즌 상품인 걸 알 수 있죠. 10월부터 키워드가 올라가고 작년에는 이제 11월 아주 추워진 날 이후부터 털 슬리퍼라는 키워드들이 아주 핫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아주 이제 정점이죠. 네이버의 키워드의 데이터는 키워드의 수로 얘기해 주진 않아요. 이게 백분율로 얘기해 주는데 이때가 가장 높았다라는 거고 이때의 한 75%가 12월 달에 나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거의 뭐 미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의 11월 달이 거의 피크죠. 피크고 12월 달 들어가서 12월 이제 쭉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아마 이때 좀 날씨가 다시 추워지면서 올라가면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쭉 가다가 또 이제 다시 올라오는 이런 전형적인 시즌 상품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팔려면 늦어도 이때부터는 준비해서 런칭을 해야 되는 그리고 이때 타이밍에서 보여주면서 단기간 내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엑시트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모델로 판매해 볼 만하죠. 저희가 경쟁력이 작든 크든 어쨌든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상품이라고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일단 이게 설명하느라고 되게 길지 저는 이게 하루 만에 간단히 끝낸 프로젝트라서 이제 해보시다 보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 챗GPT로 먼저 물어봤죠. 챗GPT로 물어보고 이미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판매할 상품을 실제 찾고 판매할 상품이 판매 가능한지를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제작이 대부분은 그냥 저희 도매 사이트에 이미지들을 갖고 와서 많이 판매를 하시니까 도매에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도매매 제품들이 수많은 셀러들이 판매를 하는데 굉장히 메리트 없게 노출이 되거나 판매가 되죠.
그래서 저렇게 가져오시면 판매가 되긴 해요. 아주 운이 좋게. 이걸 도매 사이트가 대량으로 업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은 하지만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천을 드리진 않고,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저는 굉장히 감각적이고 빠르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때마침 이런 프레이머라는 툴이 나와서 풀로 만들면 굉장히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일단 프레이머닷컴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회원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해 주시고, 굉장히 간단해요. 이 툴은 되게 특이한 게 AI로 내가 만들고 싶은 사이트를 만들면 금방 한 1분 만에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뭐 제가 아니더라도 이거에 대한 기능을 설명해 주신 분은 워낙 많아서 다른 분 어떤 그 내용을 참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참고하셔도 되고요. 신기하기도 한데 약간 이제 좀 아웃풋이 생각만큼 이제 만족도가 높진 않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처럼 이렇게 만들죠. 근데 이제 프레이머로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일단은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만든 페이지고요. 실제 이제 프레임을 가보시면 데스크탑, 태블릿, 그 다음에 폰으로 해상도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그룹을 엮어 놓으면 이걸 수정하면 다 따라서 수정이 되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이걸 다 따로따로 그룹을 해제한 다음에 따로따로 만들 수가 있고요. 아까 이제 보이시죠? 제가 아까 만들었던 웹툰 이미지를 가지고 메인 이미지로 썼고요. 그 다음에 해당 메인 카피들을 넣었죠. 이런 것들은 좀 후킹이 될 만한, 그리고 약간 B급 감성의 재밌을 만한 카피들을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그 아까 만들었던 스토리텔링을 약간 각색을 해가지고 그 이미지에 맞게 느낌을 좀 더 다르게 줬거든요. 그래서 뭐 겨울만 되면 회사에서 발이 시려워 죽을 것 같은 서현 씨라는 이미지 내용으로 일단 넣었고, 우연히 이제 신발 파는 데서 이제 이 셀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점원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 점원이 이제 셀링을 하는 이런 카피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신발을 신어보고 만족한 느낌들. 그래서 서현은 지난달 카드값이 매우 걱정되긴 했지만 신자마자 아킬레스건으로부터 땀줄기를 보고 보온력에 감탄하고, 프레이머가 제공해주는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거의 이런 텍스트하고 이미지만 넣고도 빠르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도매매에서 그 제공해주던 이런 기본 이미지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특장점들을 좀 심플하게 구분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뭐 주저리주저리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미지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컬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넣고, 그 다음에 고객 만족도에 대한 내용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5일간 한 개 사면 한 개 더 라는 프로모션으로 해가지고 29,900원에 넣습니다. 1+1 전상품 무료 배송, 무료 반품 보장. 그리고 실제 블루하고 블랙이 품절돼가지고 이렇게 좀 고쳐놨고요. 스카이 블루하고 핑크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퍼블리싱을 했고요. 퍼블리싱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사이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터디 그룹이나 주변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반응은 사실은 굉장히 좋았어요. 재밌고 약간 신선하죠. 이런 슬리퍼로 이런 식의 내용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리고 일반 랜딩 페이지처럼 지루하지가 않고 직관적으로 보여지고, 또 모바일 굉장히 잘 보입니다. 굉장히 쾌적하고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결제도 굉장히 심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세스를 넣었습니다. 실제로 결제를 하면 이게 제가 연동한 이제 카드 시스템으로 바로 이메일, 그 다음에 원하는 제품 두 가지를 넣어가지고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프로모션 코드도 실제로 지금 인스타그램 광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프로모션 코드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모션 코드까지 포함을 하면 더 할인된 가격, 30% 할인된 가격으로 쓸 수가 있고, 배송 주소 받으면 바로 결제가 끝나고 배송 완료가 됩니다. 실제로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주고 계시고요. 일단은 뭐 재밌게 결과가 일단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아주 이게 크게 지금 엄청나게 막 판매량이 늘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테스트 정도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저는 이게 결과가 뭐 제가 돈을 벌겠다는 의도보다는 진짜 이렇게 했을 때 전환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다음에 소비자들에 대한 피드백이 어떤지가 더 궁금했어요. 당연히 이제 실패도 할 수 있죠. 실패가 하더라도 뭐 전혀 상관없는, 왜냐하면 제가 투입된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도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랜딩 페이지에 좀 더 직관적인 투자를 많이 해서 이커머스의 기본적인 플랫폼의 변화를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시도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변화에서 실제로 본인의 비즈니스에서도 이렇게 어떤 쇼핑몰 플랫폼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사이트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을 좀 더 임팩트 있게 그런 요소들을 가미해서 세일즈를 만들어 나가면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다 어떠세요? 괜찮으셨나요? 지금 제가 이 제품은 아직 라이트 타임이 100%라고 볼 수는 없죠. 제가 10월 21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그 판매 타이밍도 제가 GPT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왜 10월 21일로 정했고 그걸 시작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이커머스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를 챗GPT, 그 다음에 인공지능, 미드저니 같은 그런 툴을 통해서 프레이머 같은 노코드 툴을 이용해서 단 하루 만에 만들 수 있다는 이 내용들 저는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서도 충분히 활용해서 만들어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